자, 지금까지는요, 집단 면역 가능하다. 인구의 한 70% 정도가 백신을 접종하게 될 경우에는 뭔가 결정적인 돌파구가 생길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런 설명을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정부에 자문하는 전문가 그룹에서 약간 다른 전망과 분석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화로 전문가를 연결해서 이 집단 면역 관련된 문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약간 어떻게 보면은요 정부 설명과 좀 달라요. 그동안은 인구 70%가 백신을 맞으면 집단 면역이 된다. 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제 전문가 그룹에서 밝힌 내용은 조금 다른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네, 집단 면역이 이제 인구의 70%가 접종을 하면 가능할 것이다. 네, 과거에 독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50에 60% 접종을 하게 되면 고령층이나 고위험군들이 접종이 가능하고 대부분 확산을 막을 수 있었지만 사실은 이 코로나19는 독감보다 훨씬 전염력이 강합니다. 공기 감염이 되는 이런 바이러스다 보니까 세계적인 팬데믹이 왔고 이러한 상태에서 인구의 70% 면역을 위해서는 인구의 70%가 접종을 하는데 예. 그 백신의 효과가 100%가 돼야 되는 거죠. 100%가 되는 백신도 없을 뿐더러 100%가 되더라도 본인이 100% 감염이 안 되는 거지 타인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것이 100%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인구의 7, 80%가 접종을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그 70%, 80%의 어떤 예방률을 할 수는 없다. 또 하나 가장 문제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예. 지금 세계를 보더라도 인도나 브라질도 일부분 백신 접종이 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70% 이상 자연적으로 감염이 돼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었는데 예.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니까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을 보면 전 인구가 80% 접종을 할 수도 없고 변이 바이러스 문제도 있고 예방 접종을 하더라도 타인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략은 고위험군 고령자,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런 고령자에 대한 그 위중증자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일반의 국민들은 독감처럼 어떤 경구 약제라든지 항체 치료제처럼 치료제를 사용하고 매년 변이에 따라서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식으로 해서 독감처럼 우리와 같이 갈 거라는 거에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내용이 약간 저 과학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요. 제가 좀 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좀 궁금한 질문을 좀 더 드릴게요. 네. 지금 집단 면역이 어렵다 그러면서 설명한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일단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이게 통하지 않을 수 있다가 첫 번째 이유로 들립니다. 네, 그리고요.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접종을 하더라도 그 접종을 맞으신 분은 감염이 안 되겠지만 그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추가적인 이른바 이제 2차 감염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보는 이것도 근거가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접종을 하게 되더라도 무증상 감염이 있으세요. 지금 돌파 감염이라는 얘기를 좀 들으셨을 텐데요. 예. 2차 백신 접종 후에 미국의 예로 1억 명이 접종을 했는데 예. 그중에 10,000명 정도가 감염이 돼서 0.01%의 감염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0.01%라 작을 것 같지만 백만 수천만 명이 하면 그것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되거든요. 그런 그분을 통해서 전파가 되면 변이 바이러스 같다면 급속도로 확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돌파 감염, 재감염, 무증상 감염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정부 설명은 너무 낙관적으로 본 건가요?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기존에는 일반 독감처럼 70%가 접종을 하면 예. 타인에 대한 전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코로나19는 이 독감 바이러스와 달리 공기 중 감염으로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독감보다 훨씬 변이가 빠르게 오면서 인간에게 적응을 잘하고 초기에는 고령자 위주로 감염을 시켰다면 최근의 변이 바이러스는 젊은 층이나 어린아이, 2달짜리 아기도 감염이 되는 사례가 나타날 정도로 예. 전 연령을 다 감염을 시키는 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인구 70% 이상이 백신에 접종을 하고 11월 금방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때 도달하더라도 마스크를 벗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완화하거나 이거는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고요. 예. 네, 그런 정도는 우리가 연말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는 공기 중 감염이고 변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 실내에서 밀폐된 공간에서는 우리가 일부분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과거와 같은 완전한 상태보다는 우리가 방역을 지키면서 일정 생활을 유지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코로나 이전과 같은 생활을 온전히 되돌릴 수는 없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해외에서 보면은요. 백신을 많이 맞았다라고 꼽히는 국가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밀집된 상태에서 뭐 콘서트를 즐기거나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무모한 겁니까, 그럼? 네, 콘서트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만 선정을 해서 콘서트를 개최했을 때 예. 거기에서 얼마나 감염이 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어떤 이런 연구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모습이 향후에도 그러니까 실험이 아닌 진짜 현실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러면은? 네, 만약 이번 연구에서 전혀 감염이 안 된 분들끼리는 감염을 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다면은 가능하겠지만 예. 저는 그분 중에 분명히 무증상 감염자들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도 그 맞으신 분이 다른 분을 감염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백신을 맞더라도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이래서 집단 감염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은 또 한 가지 설명은 감기처럼 지금 토착화 단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매년 접종 받아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떤 설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독감처럼 매년 변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해야 하지만 100% 완벽히 예방을 못하더라도 많은 사상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매년 하면서 독감처럼 토착화가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좋은 약이 개발이 되면서 독감의 타미플루처럼 어떤 코로나를 독감처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또 치료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요. 네, 맞습니다. 그 치료제 개념은 아직까지는 타미플루 같은 경구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지만 예. 항체 치료제가 지금 개발이 되어 있죠. 항체 치료제는 우리가 백신은 우리가 직접 접종을 해서 몸에서 항체를 만드는 거고 이 항체 치료제는 회복한 환자의 피에서 얻은 효과적인 중화항체를 예. 증폭을 시켜서 우리 인체에 넣어줌으로 인해서 바로 수동 면역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백신을 맞더라도 면역이 약하거나 고령자는 항체가 역과가 떨어지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항체 치료제를 바로 접종을 해서 수동 면역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지금처럼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에 초기에 일주일 이내에 백신 접종 예. 대신에 항체 치료제를 주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2, 3일 이내에 바이러스 양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증상이 하루 이틀 사이에 회복하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해외에서는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공익 광고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바로 확진이 되면 항체 치료제 주사를 맞게 되면 우리가 예. 백신 접종과의 중간 단계 그리고 타미플루 같은 경구 치료제의 중간 단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좀 초기에 이 항체 치료제를 주사를 맞는 것을 저는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 교수님 지금 기사 하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소개하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 백신 수급상을 다루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계획 이상으로 접종이 원활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공백 송구합니다. 지금 당장 이 백신이 부족하다. 뭐 백신 가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멀리 본 시각과 당장의 백신 수급을 본 시각이 차이일 수도 있는데 약간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은 뭔가 좀 계속 낙관적인 얘기를 해요. 잘 되고 있다. 문제 없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금 당장의 백신 공백 이건 좀 송구합니다. 그리고 야당은요. 백신 국정조사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좀 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물량 지금 과연 언제 들어오는 것인가 이걸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도입 물량이 200만 회 조금 넘어 있죠. 그리고 접종은 182만 회 정도 돼 있습니다. 남은 건 한 36만. 그런데
들어오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5월 말 6월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현재 당장 굉장히 부족한 상황. 화이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입 물량이 211만 회 정도 되는데 접종은 한 160만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남은 건 53만 정도. 이 정도는 부족하죠.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게 또 이 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많이 들어오나 당장은 굉장히 적은 물량만 남아있다. 뭐 이렇게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자, 전은미 교수님. 네. 백신 수급 이거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다고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거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백신을 우리가 접종할 때는 가능하면 전체 물량을 마련해 놓고 이렇게 예약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 그런데 국내에는 2분기까지가 백신이 주별로 일부분씩 수급이 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5월 초부터 5월 셋째 주까지가 물량이 매우 부족하고 화이자 같은 경우는 2차 접종분을만 남아있고 2차 접종분도 5월 첫째, 둘째 주에 들어오는 물량을 따라서 수급이 될 겁니다. 예. 아마 5월 셋째 주까지는 아마 이 주사 접종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예. 5월 하반기부터 6월 걸쳐서 아마 예약이 다시 재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이 1,200만 명이라는 그런 어떤 숫자에 예. 조금 너무 그렇게 하기보다는 네, 지금 정부에서 말씀하신 거로는 3분기 이후에 예. 우리나라의 모더나, 화이자, 노바백스가 총 600만 명분이 지금 수급이 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아주 일부긴 하지만 지금 접종 후에 조금 젊은 분들을 통해서 예. 좀 힘든 그런 부작용을 예. 겪는 분도 계세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접종을 원하는 분에 한해서 예약제로 예. 좀 접종을 하고요. 3분기에 우리 국민들이 모두 동시에 예. 해외 같은 경우는 100만 명씩 맞을 수 있고 국내도 100만 명 접종에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때 모두 다 3천에서 4천만 명 정도를 한 달 이내에 접종이 가능하고 그렇다면은 조금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동시 접종을 통해서 우리가 집단 면역은 아니지만 예.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맞는 것이 더 효과적이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파우치 그 의사분 같은 경우도 예. 이게 집단 면역이란 개념은 조금 모호하다. 우리가 집단 면역보다는 예.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시고 우리도 그런 쪽으로 역량을 조금 집중시키면서 백신 접종도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접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100만 명 말씀하신 건 하루 접종 가능 능력이 우리가 100만 명이란 말씀이시죠?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화이자 백신을 예. 냉동고에 2주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미국처럼 마트나 일반 개인 의원에서 맞는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너무 찔끔찔끔 맞을 게 아니라 백신을 확보를 좀 모아놓고 좀 비슷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접종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집단 면역 개념으로 보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